안녕하세요. 오늘도 닦고하는 영상 가지고 왔고요. 저번에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일기까지 이렇게 다 채워서 놨고요. 제가 항상 영상 찍을 때는 일기 쓰는 부분은 혼자서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여기 끝내고 혼자서 제가 진짜 열심히 닦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닦고도 혼자 하고 일기도 이렇게 채워봤어요. 제가 5월달도 이렇게 좀 열심히 닦고를 해가지고 이제 6월 월표지까지 꾸며준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6월달 일기를 써보려고요. 진짜 열심히 했죠. 벌써 이제 2달치를 껑충 따라잡았는데, 제가 스티커북 리뷰 영상도 찍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달렸던 댓글 중에 스티커북 활용한 닦고도 보고 싶다라는 댓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자태기가 심하게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스티커북을 활용을 해가지고 닦고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우선 첫 번째는 좀 닦구가 워밍업처럼 좀 쉽게 간편하게 꾸며질까 싶어가지고 박냠니 스티커북 가지고 왔고요. 여기서 오늘은 요거 페이지 활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닦구를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박냠니 스티커북은 저희가 흔히 아는 연도문구랑 은행나무에서 제작한 스티커북이랑 출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학산 출판사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제작하는 게 다른지 이렇게 손으로 뜯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칼로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그림 해치지 않게 이제 잘랐고요. 요거는 이제 좀 얘기가 말이 많았었던 스티커북인데 칼슘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콜 조치한 이후에 이제 물량이 풀려서 이후에 이제 제가 구입을 한 건데, 상태가 그렇게 추천할 만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칼럼과 그림이 아슬아슬하게 비껴나간 페이지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리콜을 해서 다시 만든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수거해서 왠지 재활용한 느낌이라고 할까? 여기 이제 뒷페이지 이런 데가 되게 많이 더러운 게 많아요. 아마도 재활용한 페이지들일 것 같은데, 진짜 처음에 받을 때도 뒷페이지 여기 뒷장도 되게 많이 더러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제가 리뷰도 했었고 하니까 활용을 해서 한번 닦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영상이 이거 너무 좋아요 추천 영상이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해서 닦고하는 거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그래도 칼선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균일하게 칼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좀 타이트한데 반대쪽은 또 이렇게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가위로 여백 부분을 조금 다듬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가위로 여백 조금씩 잘라왔고요. 생각보다 그 자잘한 피스가 많아가지고 조금 오래 걸렸어요. 이제 어울릴 만한 모조지들 챙겨왔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배치를 해서 붙여볼게요. 대충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될 것 같아서 여기만 위에 마테 하나 붙여줄게요. 마테는 자주 쓰이는 구름 마테 쓸게요. 이게 디자인이 진짜 휘뚤마뚤이라 너무 좋은데 제가 관리를 못했는지 접착력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어요. 접착력이랑 테이프랑. 붙여볼게요. 모조지도 붙일게요. 이렇게 모조지도 다 양쪽으로 붙여줬고 이제 큼직한 스티커 붙여줄게요. 이제 이 부분을 좀 가려줘야 돼가지고 여기 반쪽만 잘랐고요. 이제 메인 스티커는 위치를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스티커를 배치를 하면 돼요.
여기 아래쪽에 마테 하나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찾아볼게요. 뭔가 이런 클로버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이게 스티커북 그 스티커들이 종이가 얇긴 해도 약간 뭐라고 해야 리무버블 재질 느낌이 나가지고 수정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얇아서 뗄 때 살살 떼야지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팍 뜯으면은 찢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지금 모조지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조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닦고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각도 몇 조각 안 남았어요. 제가 남자 인물 스티커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박량리 스티커는 제가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칼선 이슈 있는 거 감안하고 스티커북을 산 거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잘 쓰고 있어요. 다만 이제 조금 이제 칼선은 밀린 거는 그렇다 쳐도 뭔가 이렇게 조금 더러운 부분이 지저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조금 약간 비위가 상한다고 해야 될까? 검정색 얼룩덜룩한 게 막 이렇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래도 조금 그렇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그런 걸 다 다른 분들 리뷰를 좀 보시고 따져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제 영상 보시고 혹시나 이제 무턱대고 구입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안해서 좀 확인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림은 진짜 예뻐요. 칼선도 저는 이제 자르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상관이 그림만 해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한 거여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지금 이제 초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조금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편집하면은 그 실제 그때 들렸던 소음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서 괜찮긴 한데 혹시나 편집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조각 다 못 쓸 줄 알았는데 다 쓸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오늘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 너무 집중된 나머지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나 이제 약간 비늘이나 요런 이제 납작한 스티커 떼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편집으로 다 했었는데 지금은 말하면서 하니까 이제 그 버벅거림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각들은 다 붙였고 여기서 이제 날짜랑 요 위에 스티커 붙여줄게요. 바인더에서 히나쿠 작가님 키스컷을 활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오늘은 날씨가 좀 시원해가지고 에어컨을 안 틀었는데 방금 너무 더워가지고 촬영하니까 열이 났는지 에어컨 틀어서 소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요일은 요 마테로 붙여주고요. 여기는 조금 화려해가지고 심플한 걸로 찾아볼게요. 이거 화지 재질이 있어서 이거 쓸게요. 그리고 별 조금만 뿌릴게요. 이 정도만 해주고요. 원래 이제 데코 붙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영상이다 보니까 뭔가 좀 더 가미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여주긴 했는데 박연리 스티커는 좀 덜 붙여야 예쁘긴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닦고 완성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닦고 시작해 볼게요. 제 두 번째 스티커북은 예전에 구매했던 쭈쭈의 작가님과 펌펌 작가님이 함께 만든 스티커북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 페이지 사용을 해줄게요. 이 페이지는 이제 여백이 너무 주황색이라서 제가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좀 최대한 주황색을 덜어내고 잘라보도록 할게요. 잘라올게요. 가위랑 칼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잘라왔고요.
쨍한 주황색 여백이 완전히 없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바짝 잘랐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꾸며줄 모조지도 이렇게 이제 골라갖고 같이 배치하고 붙여볼게요. 모조지는 대략 이렇게 붙여줄 예정인데 이런 이제 단으로 꾸며져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잘라서 붙여줄게요. 우선 밑단 다 잘라줬고 여기 위에는 살려주고 여기는 마테를 붙여줄 건데 이 모조지랑 어울리는 마테 찾아보니까 이게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여기도 보이는 공간으로 자를게요. 이렇게 이제 요일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만큼이나 겹쳐서 못 쓴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거는 다음에 써줘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오려줬고요. 그러면 붙여볼게요. 여기 밑동에 잘랐던 요거를 여기 연결해가지고 위에 마테처럼 붙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스티커도 한번 볼게요. 이제 얘네들이 포즈가 좀 있다 보니까 위치는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 아래쪽에 마테 하나 더 둘러줄게요. 아래쪽 마테도 붙여줬고요. 이제 메인 스티커 붙일게요. 제가 이날은 조카들에 대한 일기 내용을 쓸 거라서 남자아이, 여자아이거든요, 조카가. 스티커가 딱이더라고요. 남녀 같이 있는 게. 그래서 이거를 꼭 써줘야 되는데 여백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다가 힘들게 이제 잘라냈고요. 헨젤과 그레텔 컨셉으로 스티커를 만들어주신 건데 아마도 할로윈 느낌도 좀 가미를 하신 것 같아요. 컬러감이. 저는 또 그렇게 쓰고 싶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배경을 바꿔줬고요. 스티커북 보다 보면은 여백에 색감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는 되게 이제 힙하고 예쁜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다꾸에 활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여백에 있는 컬러가 굉장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 어울리는 거를 쓰려고 하면 그 컬러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 다꾸하는 거랑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백을 좀 흰색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컬러감이 있어가지고 다꾸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혹시나 어느 작가님들이 스티커북을 이제 제작하기로 하신 분이 계신다면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카들이 외국에 살고 있어가지고 이제 택배를 해외 배송을 해야 돼서 이것저것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 조카가 학교 들어갔었고 이제 둘째 조카도 이제 곧 학교에 들어가는 나이대라서 그래서 이제 문구 제품을 좀 많이 구입을 해가지고 보냈고 옷도 사서 보냈고 그리고 이제 조카들이 제가 그 유튜브를 하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도 봤었고 그래서 다꾸라는 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지만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저희 형부도 다꾸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카들이 이제 제 영상을 봤기 때문에 제가 스티커도 꽤나 많이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꾸를 했대요. 그래서 저희 언니랑 영상통화를 하는데 이제 조카들이 다꾸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스티커만 붙이고 또 이제 일기 내용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조카들한테 이거 스티커만 붙이면 안 되고 일기도 써야 되는 거라고 이제 했었는데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모도 스티커만 붙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찍을 때 그러니까 일기 쓰는 내용 안 보여주고 스티커만 이제 붙여서 이제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처럼 이제 제가 혼자서 일기를 채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는 일기 쓰는 부분은 제가 따로 찍어서 올리질 않으니까 아이들은 스티커만 붙이는 게 다꾸라고 이제 인식이 된 거죠.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순수함이 남아있어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 내 영상을 보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새삼 깨달았어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어린이 여러분이 계신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혼자서 일기를 따로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사탕 조각이 한 조각이 더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까지 붙여주고요. 여기서 날짜랑 요일 먼저 자리 잡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데코를 더 꾸며줄게요. 요일이랑 날짜 표시할 거 가지고 왔고요. 오랜만에 A to G 클럽 스티커로 가지고 왔어요. 이걸로 써보려고요. 숫자 키스커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해서 날짜랑 요일 붙여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꾸며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작은 스티커 모아놓은 바인더에서 좀 찾아볼게요. 책 보고 있는 요 햄스터가 그 다이어리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좀 오려서 붙여볼게요.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 조그만한 게 더 있어서 이것도 같이 붙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별 모양도 같이 쓸게요. 몇 개 안 남았어요. 여기 이제 쿠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이 정도만 꾸며줘야 될 것 같고 다음 다쿠 꾸며볼게요. 다음은 도미월드 스티커북 활용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조금 상큼한 느낌으로 이 페이지와 인물 큰 게 좀 부족해서 여기 뒷페이지랑 같이 꾸며볼게요. 이것도 다 이제 여백이 컬러감이 좀 많고 두껍기도 해서 타이트하게 잘 나오도록 할게요. 두 장의 스티커를 다 자르면 못 쓸 것 같아서 우선 메인 스티커 위주로 좀 잘랐고요. 모조지 스티커도 이렇게 챙겨왔고요. 배치를 좀 볼게요. 이거는 통으로 붙이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여백이 조금 넓어서 잘라올게요. 대충 모조지는 이 정도? 원래 이제 스티커의 컨셉은 레몬인데 제가 레몬 관련된 게 없어가지고 약간 오렌지와 레몬 그 어중간한 사이로 꾸며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스크립 하다가 남은 짜투리가 있는데 이것도 좀 활용을 해볼게요. 이게 오렌지 느낌 나는 마테거든요. 모조지도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줬고 여기 아래쪽에도 마테 붙일게요. 여기 짜투리가 남아서 이거 반으로 잘라가지고 붙일게요. 그리고 메인 스티커도 붙여줄게요. 아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꾸에 집중하느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전전 영상에서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참여자가 한 명도 없을까봐 이제 걱정을 해가지고 이벤트 참여 여부를 여쭤봤던 거고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해서 이벤트를 열 계획이고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3명 정도 나눔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벤트 진행은 목표는 제가 10월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영상도 찍어야 되고 밀린 다꾸도 해야 되고 막 이래저래 계속 이제 일을 하면서 틈틈이 해야 되니까 진행이 빨리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늦어지면은 저번에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11월까지 이제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준비는 10월 중으로 오픈해서 이제 랜덤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이제 나눠드리는 것까지 10월 안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타오바오에서 이제 구입한 물품들을 이제 드리기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챙겨드릴 수 있을까 싶은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이제 틈틈이 소분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제 채널이 좀 소통이 활발한 채널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할까봐. 그래도 이제 참여하실 분들이 계셔서 마음이 조금 놓여요. 마트도 좀 드릴 생각이라서 좀 감아놨고, 그리고 메모지랑 롤 스티커 위주로 이제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분하는 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듯 하면서도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서, 그래서 정확한 일정을 지금은 이제 안내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저번 영상에서 못했던 이유는 그 이제 이벤트 참여 여부 묻는 영상 올린 당일날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해서 올렸던 거여가지고 이제 거론을 못했던 거고, 그래도 이제 저의 영상을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벤트를 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어요. 최대한 좀 간단하게 참여를 이제 받고 진행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댓글 다는 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아이인 사람들은. 근데도 용기 내서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구비한 거는 인물 스티커나 데코템 위주로 많이 샀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다쿠 스타일에 어울리는 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살짝 안심하고 있어요. 얘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꾸며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날짜랑 요일 붙여줄게요. 여기는 들어갈 공간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거든요. 우선 여기부터 붙일게요. 날짜는 이걸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 다꾸도 마무리하고요. 다음 다꾸도 꾸며볼게요. 이번에 써줄 스티커북은 미고님의 스티커북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제가 미리 골라가지고 칼로 칼선을 좀 내줬어요. 그리고 같이 사용해줄 모조지도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다꾸 해볼게요. 우선 가장 큰 스티커가 좀 느낌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뜯어가지고 투명 이영지에 붙여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고, 마테는 이거 남은 조각으로 좀 써볼게요. 이렇게 오른쪽 먼저 붙일게요. 이렇게 이제 마테 붙여줬고, 이 세 가지 디자인이 믹스되어 있는 마테인데 스크립하고 남은 거 아까워가지고 남겨놨는데, 다행히 사이즈가 얼추 맞아가지고 잘 썼어요. 옆에도 같이 붙일게요. 이 스티커랑 이 스티커랑 분위기가 조금 살짝 달라가지고 여기는 이제 핑크색 모조지를 좀 깔아줬어요. 이렇게 해서 한 장 다 써줬고요. 이것도 쓰려고 갖고 왔는데 여기 배경으로 깔아줄게요. 여기는 이 모조지가 위로 올라오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좀 수정 좀 할게요. 대공사였고요. 제가 요즘에 모조지 팍팍 쓰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옛날 모조지도 많이 남아서 과도하게 좀 쓰고 있는데, 이 다이어리가 이제 8월까지여서 그 전에 이제
빨리 소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음 바꾸 스타일이 어쩔지 아직 고민 중이라 그래서 좀 투머치한 느낌이 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코 스티커 좀 붙인 다음에 날짜랑 요일도 붙여줄게요. 요일은 제가 자주 애용하는 트러스트 마이 바이브 요거 사용할게요. 그리고 날짜는 최근에 산 아이유 스튜디오 키스컷인데 스티커랑 키스컷 많아서 이제 안 사려다가 자꾸 아른거려가지고 결국에 사버렸어요. 이게 이렇게 이제 요일이랑 날짜만 있는 키스컷인데 월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일에 월요일을 빼가지고 사용을 해주려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도 11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월월 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냥 몇 월 몇 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게 월 표시를 같은 스티커나 키스컷으로 써줘야 이렇게 분위기에 맞잖아요. 근데 월을 다른 키스컷이나 스티커로 쓰기에는 분위기가 안 맞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금 빈 곳이 있어가지고 키스컷 좀 붙여줄게요. 좀 일기 쓸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좀 공간을 좀 남겨놨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꾸며볼게요. 밀키하트 스티커북을 사용을 해줄 거고요. 페이지 미리 한 장 골라놨는데 여기 외계인도 있고 하는 이 컨셉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용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인물 스티커가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예전 버전으로 나왔던 스티커북인데 같은 브랜드고요. 여기서 이걸로 사용을 해주려고요. 이 그림 두 개가 조금 반짝반짝한 글리터 코팅에 그림도 조금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해서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여백이 좀 넓어서 칼선 좀 잘라올게요. 이렇게 이제 사용할 조각들 다 잘라왔고요. 생각보다 데코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는 못 써줄 것 같긴 하지만 우선 어떤 걸 쓸지 모르니까 잘라왔어요. 스티커 자르면서 모조지도 같이 이제 잘라왔거든요. 쓸 것 같은 애들. 이제 얘는 이제 롱인이라서 조금 더 길었는데 위아래 조금씩 잘라왔고 얘도 잘 나오고 여기 가로가 조금 길어서 잘라왔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이제 써주려고 하는데 이거 붙이기 전에 여기 얇은 마테 하나 붙일게요. 이거는 이제 위에 얘를 마테처럼 이렇게 붙여줄 거고 얘는 이제 훈지 작가님의 덤 스티커인데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외계인 컨셉 느낌이 너무 잘 어울려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다만 여기가 이제 별이라서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잘라서 아래쪽으로 붙여줄게요. 여기는 이제 중간이 좀 붕 떠서 잘라가지고 붙여볼게요. 아니면 여기 아래쪽에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우선 왼쪽을 먼저 붙여서 같은 라인으로 길이감을 맞춰줄게요. 모조지가 얘가 생각보다 안 어울려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 왔어요. 이게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 뒷부분은 이걸로 붙일게요. 그리고 여긴 닫힌 느낌인데 여긴 너무 열린 느낌이라서 조절을 하고 여기도 마테를 붙여줄게요. 여기도 마테 하나 붙일게요. 오늘 쪼가리로 남은 마테를 다 써줬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바꾸여가지고 잘 써준 것 같아요. 큰 스티커는 이제 배치를 했고 조각조각 나 있는 스티커를 볼게요. 지금 집중해서 붙이다 보니까 말을 잃었어요. 좀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웬만한 건 이제 다 붙여줬는데 몇 조각 안 남았어요.
그래도 이제 데코할 만한 게 꽤나 있어가지고 이걸로만 이제 닦고 해주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조각이 잘라놓은 건 좀 남긴 했는데 더 붙이면 안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멈추고 요일 붙일게요. 요일은 이걸로 붙여줄게요. 작은 걸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좀 화려해서. 날짜는 전에 썼던 거 너무 귀여워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조금 빈 곳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쫌쫌다리를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얘네들도 오늘 또 써줄게요. 여기서 이제 더 투머치해지기 전에 마무리하고요. 다음 일기 꾸며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사용해줄 스티커북은 어글리 큐트 스티커북이고요. 이거는 제가 평소에도 꽤나 자주 사용하는 스티커고 이번에 써줄 거는 요거랑 여기 뒷장 요거랑 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옆에 좀 타이트하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스티커 다 조각을 내서 잘라왔고요. 쓰다가 남은 조각들이 있어서 그것도 같이 잘라왔어요. 그리고 어울릴 만한 모조지 스티커도 이렇게 이제 골라왔고 같이 이제 배치를 해보고 붙여볼게요. 어글리 큐트 작가님 스티커북은 이렇게 위에 마테 같은 스티커가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그 같이 있었던 거에는 이제 같은 패턴이 아니고 체리 모양이어가지고 제가 다른 스티커에서 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라왔고 요렇게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노트보다 좀 커가지고 붙인 후에 양쪽을 잘라낼게요. 뭔가 훨씬 더 마테를 붙인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조지 배치를 하고요. 여기 위에는 여기 커튼 모양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마테는 안 붙일게요. 좀 더 봉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도 마테 하나 찾아가지고 붙여줄게요. 메인 스티커 붙여볼게요. 칼선 안 들어가 있는 곳까지 섬세하게 파줬어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고 이제 반은 거의 된 거거든요. 나머지 데코도 같이 꾸며볼게요. 이렇게 리본을 겹쳐서 붙여줬어요. 그럼 훨씬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얘는 얼음 조각 같은데 뭔가 각설탕 느낌도 나지 않아요? 엄청 조그만한 별도 칼선이 없었는데 다 이렇게 오려왔어요. 얘도 한번 데코로 사용을 할게요. 별은 이렇게 붙여줬고요. 지금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이제 꾸며줘가지고 요일은 이 제품으로 사용할게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여기다가 딱 써주면 될 것 같아서 이거 작은 사이즈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좀 큰 사이즈로 여기 붙여줄게요. 그리고 조금 다른 데코 좀 넣고 싶어서 짜투리 좀 가지고 왔는데 같이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 짜투리도 다 써줬고요. 별도 조금씩 옮겨줘서 위치를 잡아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가득 차고 너무 마음에 들게 꾸며져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쿠도 꾸며볼게요. 도미월드 스티커북이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로 나온 스티커북이어서 첫 번째 느낌이랑 다르거든요. 요것도 한번 활용하는 다쿠 보여드릴게요. 메인으로 써줄 스티커는 요걸로 사용을 해줄 거고요. 똑같이 여백을 조금 타이트하게 잘라올게요. 이것도 이렇게 다 잘라왔고요. 제가 이 스티커를 고른 이유가 일기 내용이랑 좀 표정이 일치해가지고 더 예쁘고 귀여운 스티커도 많았는데 이거에 꽂혀가지고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조지랑 조금 여백이 널널할까 싶어가지고 이런 스티커도 가지고 왔어요.
우선 배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위에 마트에 붙여줄게요. 마트 위에 붙여줬고 얘가 사이즈가 커가지고 다 튀어나오긴 하거든요. 자르기는 싫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 마테도 붙여줄 건데 얘는 플레이에서 덤으로 받은 마테거든요.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얘로 아래쪽에 둘러줄게요. 여기 뒤쪽에도 마테 하나 붙여줄게요. 이제 스티커를 붙일게요. 이제 메인 스티커는 다 붙여줬고 조각 스티커가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붙여주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꾸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제가 얘가 굉장히 여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얘도 한번 볼게요. 이 하트가 너무 가려지는 게 싫어가지고 위치가 여기밖에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여기다 붙여줬고요. 제가 왜 이 스티커를 골랐냐면 이날 조금 화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얘를 붙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사건이 거의 한 달이 걸린 사건이었거든요. 해결되는 데까지. 제가 그 올리브영에서 플리오 마사지 기계를 샀어요. 근데 이제 도착했다고 그 완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받지를 못했는데 그리고 택배사에서도 배송 완료했다라는 그 문자가 따로 오잖아요. 메시지가. 근데 그것도 받은 것도 없고 근데 하필이면은 그 연휴가 조금 껴있어가지고 주말 끼고 꽤 또 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문의를 못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연락을 했어요. 택배사에. 근데 또 그게 꼭 그 고객 상담사와 통화를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 아시잖아요. 그 연결하는 데까지 엄청난 단계가 걸쳐져 있는 거 번호를 몇 번이나 눌러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통화를 했는데 오배송을 해가지고 다른 집에다가 배송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분실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보내주겠다. 그러고 이제 통화를 해서 아 그러면은 다시 보내주나 보다 이러고 제가 일주일을 또 기다렸는데 일주일 동안 또 안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배송이 보통 길어봤자 요즘은 일주일이잖아요. 해외 배송은 1, 2주고 근데도 안 와가지고 제가 또 다시 월요일에 문의를 했어요. 택배사에. 그랬는데 또 이제 다른 상담사죠. 다른 상담사가 아 분실된 거 같다. 다시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객 상담사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화를 안 내고 웃으면서 대화하고 끊는단 말이에요. 그분들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일주일을 또 기다렸어요. 근데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를 했더니 다른 분이 또 전화를 받아서 보내줄 거고 2, 3일 아니면 도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기다렸는데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올리브영에다가 고객센터에다가 이제 문의를 해놨는데 그분들도 또 확인 절차를 가져야 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확인을 하는데 거기서도 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택배사에서 분실 처리하면은 당연히 올리브영 측에도 공유를 해서 보내줄 거 아니에요. 왜냐면 택배사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올리브영 대리점에서 다시 보내주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고 저는 이제 엄청 오래 참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벌써 3주나 기다렸는데 걔를 받으려고. 제가 다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걔를 주문한 건데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일이라고? 내가 문의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루 걸러서 하루 문의한 것도 아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더니 B 담당 기사님한테서 전화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이제서야 연락을 받았고 분실된 것도 이제 알았다. 자기가 잘못 배송한 거 맞다 하면서 이제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 제가
배송이 안 왔다라는 거를 3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제서야 연락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서야 연락을 받았고 자기는 택배를 그때 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은 관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보상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저는 환불이 아니라 저는 무조건 제품을 받고 싶은 사람이어가지고 주구장창 계속 배송을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3주 내내. 근데 그제서야 제가 올리브영 측에다가 항의 얘기를 해서야 택배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도 택배사에다 얘기하지 말고 본인한테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택배사에서 택배를 잘못 보냈으니까 택배사에다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그쪽에서도 접수가 됐고 그리고 보내주겠다고 저한테 계속 3주 내내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저는 처리가 접수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자기들끼리 쉬쉬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농락을 하고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 달 내내 그 받기 전까지 계속 사람이 이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언제 오나 오매불망 기다리고 계속 딜레이 되면 제가 배송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만 원인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스티커를 꼭 써줘야 된다는 생각에 얘를 했는데 너무 예쁘게 꾸며졌는데요. 그 감정과 다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요일도 날짜랑 해줘야 돼서 이걸로 가지고 왔고 여기 고양이가 있어서 이 고양이를 붙여볼게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착하게 굴면은 호구 잡힌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승을 내줘야지 그분들이 아, 얘 진상이다. 빨리 접수를 해야지 안 그러면 큰일 나겠다 생각이 들게끔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분들이 아, 얘는 만만한 애구나. 아, 천천히 자기들 수습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 깨달았고요. 그래서 겨우겨우 받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잘 쓰고 있긴 하지만 그때 진짜 한 달간 신경이 그쪽으로만 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안 좋던지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써보려고요. 여기가 조금 비어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날짜는 이거 그리고 조금 데코 같은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붙일게요. 별을 이렇게 흩뿌려줬고요. 제일 걱정했던 페이지인데 너무 마음에 들게 꾸며졌어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닦구까지 완성했고요. 정리하고 오늘 한 닦구 한번 몰아볼게요. 첫 번째 닦구고요. 박년님 스티커북을 활용해가지고 꾸며준 페이지인데 약간 청량한 느낌을 가미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게 꾸며져서 굉장히 첫 스타트가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쭈쭈의 펌펌 작가님의 스티커북을 활용해서 꾸며준 페이지고요. 여기는 여백을 조금 많이 덜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스티커가 선이 좀 여리여리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좀 스티커 자체가 좀 쨍한 색깔이다 보니까 글씨를 좀 써야지 융화가 좀 될 것 같고요. 그건 혼자서 열심히 일기를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 페이지는 도미월드 작가님의 첫 번째 스티커북이고요. 레몬이랑 여름 컨셉인데 제가 그 템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렌지 컨셉으로 조금 가미를 해줬고 여기도 나쁘지 않게 꾸며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미고님 스티커북을 활용해서 꾸며준 페이지고요. 메인 스티커가 학생 컨셉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청 컨셉의 모조지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마테를 원래 얘가 여기 오른쪽에 있었고 얘가 왼쪽에 있었는데 여기가 워낙 짙은 컬러가 많다 보니까 둘이 위치를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는 밀키아트 작가님의 첫 번째 스티커랑 두 번째 스티커북을 활용을 해가지고 꾸며줬는데 확실히 같은 작가님 스티커라서 어울리게 닦구가 된 것 같고요. 약간 우주 외계인 컨셉으로
꾸며주려고 했는데 굉장히 귀엽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다음은 어글리큐트 작가님의 스티커북을 활용한 페이지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잘 쓰는 스티커북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어글리큐트 작가님의 스티커북인데 처음에는 작가님의 스티커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노멀하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좀 더 판타지적인 스티커북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항상 귀엽고 예쁘게 꾸며지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요. 역시나 마음에 들게 꾸며져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다음은 도미월드 작가님의 두 번째 스티커북을 활용을 해가지고 꾸며줬는데요.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했는데 여기 페이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꾸며져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배치도 너무 귀엽고 별 스티커 색감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날의 일기는 비록 화나는 내용이 들어갈 예정이긴 하지만 스티커는 너무너무 귀엽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태까지 사모았던 스티커북을 활용해가지고 다꾸를 해봤는데요. 스티커북 사용한 후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스티커북 자체는 좀 얇은 종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재질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접착력이 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뗐다 붙였다 수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좀 들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림 자체의 여백이 대부분 컬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꾸 하는데 그 컬러가 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서 꾸미는데 조금 컬러의 선택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처럼 작은 다이어리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기가 큰 사이즈의 스티커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사용하는 다이어리 크기를 보고 스티커북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6 다이어리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평균적으로 미구님이나 밀키하트님, 어글리큐트 작가님이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아서 활용하기 괜찮고요. 그리고 박년님 작가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도미 작가님은 웬만하면 조금 A6 사이즈보다 살짝 커서 그 이상의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쭈쭈의 작가님하고 펌펌 작가님이 같이 만든 스티커북은 아이돌 컨셉이 조금 많이 짙어가지고 일상적으로 다꾸에 활용하기가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밀키하트님 스티커북은 밀키하트님만의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향이 조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티커북은 조금 할로윈 느낌이 좀 강하면 두 번째 스티커북은 그래도 좀 노멀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리뷰 영상 참고해가지고 구매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솔직히 평상시에는 워낙에 신상 스티커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스티커북은 등한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활용을 못 해주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각 잡고 또 꾸미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가지고 저는 만족스럽고요. 이 다이어리가 제가 8월까지 쓰게 되면서 그 다음 다이어리는 이것보다 조금 큰 사이즈를 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많이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스티커북을 활용한 다꾸 영상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